안녕하세요. 최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엑셀 2강을 준비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셀 기초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엑셀과 같이 계산식을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은 어,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어, 대용량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식 또는 뭐 이미 계산식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지는 함수 등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스프레드시트의 종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 뭐 그리고 그 한컴 소프트웨어에서는 한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다양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구글에서도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계에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엑셀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우리 워크시트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워크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엑셀의 열, 열머리, 그쵸? 엑셀의 열과 행들이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여러분들이 다루는 방법들을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열머리와 행머리에서 교차되는 지점을 우리는 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엑셀에서 이 워크시트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불러와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이용을 하시거나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통합 문서를 새로 부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통합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워크시트 하나 묶어서 이러한 전체의 문서를 하나의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를 닫을 때에는 컨트롤 F4 이 컨트롤 F4는 엑셀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을 닫을 때 사용하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서를 열 때에는 새롭게 열 때에는 컨트롤 O 키를 눌러서 원하는 문서 컨트롤 O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통해서 열 수가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엑셀 2010 버전이랑 약간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뭐 그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자, 워크시트를 우리가 한번 다루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워크시트 다루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연속된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셀 범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시트 1, 새로운 워크시트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자, 내가 어떤 특정한 B2셀을 찍고, 해당되는 범위를 B2셀을 찍고, 연속된 셀 범위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뒤에 내가 연속된 범위만큼의 해당되는 위치에 셀 블럭을 클릭을 하면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범위가 선택되어 주죠. 혹은 자,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특정 셀을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클릭을 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 경우에 따라서 드래그 하는 게 편하기도 할 거고, 아마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범위가 아주 넓어지거나 할 때 드래그하기가 힘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때 Shift 클릭 키를 누르면은 해당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속된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비연속된 셀의 범위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셀을 다중 선택을 하고요. 혹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비연속된 셀의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다시 되돌아가서 그리고 행과 열 전체 범위를 전체 지정을 할 때는 자, 열머리를 자, 위에서 있는 A, B, C 위치가 있는 이 부분을 열머리라고 이야기했죠. 열머리를 클릭을 해서 열 전체를 선택을 하거나 행머리를 선택해서 행 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열머리를 드래그해서 열머리의 일부를 선택을 하거나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범위를 선택을 하거나 자, 행머리를 선택을 하고 선택해야 될 위치 Shift 키를 눌러서 범위 선택을 하거나 혹은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행과 열의 범위 전체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단축키 컨트롤 A 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열머리와 행머리 교차 지점 여기 보이시죠? 모두 선택 버튼이라고 합니다. 모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체 셀 블럭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쓰면 되고요. 컨트롤 A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A는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아래쪽으로 또 치우기 핸들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글꼴에서 테두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나의 표가 되잖아요. 자,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어느 곳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 영역, 그러니까 즉 바깥 위치에 이렇게 빈셀이 있는 안쪽에 블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바깥에서 큰 선택을 하고 컨트롤 A를 하면 전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서 컨트롤 A를 하게 되면 빈 여백 안쪽에 대해서 테이블 영역을 블록을 지정을 해줍니다.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키를 누르면 전체 블록을 지정을 해주죠.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선택할 때에도 컨트롤 A 키를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셀 그리고 행 열에 대해서 삽입 삭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우리가 추가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행을 열을 추가로 삽입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워크시트 지금 비어있는 워크시트 이를 선택을 하고 셀을 삽입을 할 거예요. 자, 특정 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B4번 셀을 지금 선택을 한 뒤에 홈 탭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쭉, 자, 요 한 개의 라인이 그어져 있는 이 영역을 뭐라 한다고요? 그룹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셀 그룹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네, 아이콘을 찾아서 자, 삽입 도구에서 셀 삽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셀 삽입을 클릭을 하면 삽입 대화창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셀을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지 4개의 항목 중 여러분들이 적절한 내용을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셀을 현재 기준에서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셀을 기존에 있던 셀을 오른쪽으로 밀어버렸죠. 다시 한번 더 자, 삽입에 가서 셀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고 자, 셀을 아래쪽으로 밀어볼까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아래쪽으로 밀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열에 대한 삽입은 행머리를 선택을 하거나 열머리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자, 마우스 우측 키를 행머리에서 지금 3번 행머리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4번 행머리를 선택할게요. 5번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면 바로가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자, 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져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도구가 보입니다. 삽입 클릭하면 하나의 행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요. 자, 그리고 C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삽입하게 되면 또 하나의 비어있는 열이 하나 생성이 되어지죠. 행과 열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단축키는 자, 여기에서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자,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린 삭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삭제를 할 경우에는 자, 특정 셀에 가서 셀 그룹으로 홈 탭에서 셀 그룹을 가서 삭제가 있네요. 셀 삭제. 그래서 자, 얘를 행 전체를 삭제를 해볼까요? 자, 혹은 다시 삭제해서 셀 삭제를 하고 자, 열 전체를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삭제도 셀 단위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자, 열 머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을 해서 삭제 혹은 또 행머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삭제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이용을 하면 자,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죠. 자, 다시 워크시트 관리하기 탭으로 이동을 한 뒤에 네 번째 행 높이 및 열 높이를 변경하기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지금은 여기 행 높이가 좀 높아 보이죠. 다시 워크시트 1로 가서 행 높이를 그리고 열 너비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열과 열 사이에 경계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선이 그리고 선의 좌우에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경계선을 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너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행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과 2번 행의 가운데 라인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서 드래그해서 자, 1번 행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경계선을 이용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 그쵸? 자, 두 번째는 값을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자 값을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행머리 또는 열머리를 선택한 후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행높이 혹은 열너비를 선택해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열머리 A 열머리를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보면 열너비가 있죠. 클릭하면은 이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값을 숫자 1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확인해서 숫자 1만큼의 너비 그리고 높이 값을 또 행 높이 행 머리에 가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행 높이 하고 행 높이를 1로 바꾸면 자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행 높이 혹은 열 너비 도구를 사용을 해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값을 입력을 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에 맞추어서 자동 맞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읽어볼까요? 내용에 맞추어서 자동 맞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행 높이 그리고 열 너비를 각각 자동에 맞출 수가 있는데 행 머리글 아래쪽 혹은 열 머리 오른쪽 경계선을 두 번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열 머리 두 번 클릭. 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조절해서 두 번 클릭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변경하려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에 맞추어서 이렇게 높이를 혹은 너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모두 선택 버튼을 이용을 해서 경계선을 두 번 클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해서 경계선을 눌러서 지금은 그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행, 열, 숨기기 그리고 취소하기예요. 자, 행과 열을 숨길 수가 있어요. 자, 워크시트에서 자, 이렇게 1, 2, 3, 4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이 G열이 있습니다. 한 개의 행을 숨기기 위해서는 숨기고자 하는 행 혹은 열에 대해서 자, 열머리에 가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숨기기 밑에 두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숨겨졌어요. 그래서 G 열이 이와 같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고요. 얘를 다시 숨기기 취소를 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영역을 좌우 영역을 블럭을 지정을 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숨기기 취소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얘를 숨기기 했다. 그리고 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좌우에 있는 열 숨겨져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좌우에 있는 내용을 블럭을 지정을 한 후에 숨기기 취소를 하셔야 숨기기 취소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워크시트 영역이 보입니다. 자, 2010 버전은 좀 다른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 워크시트가 2010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가 기본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자, 시트 3 오른쪽에 추가 아이콘이 워크시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지금 2016 버전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어서 더하기,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문서를 하게 되면 시트 1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추가를 하려고 하면 새 시트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항목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시트 간 이동을 할 때에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거나, 자,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이동 복사를 이용을 해서 시트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시트 1에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 1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시거나,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시트 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크시트를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자, 시트 해당되는 워크시트 탭을 선택을 하고 홈 탭으로 가서 서식 그룹, 셀 그룹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서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죠? 서식에서 시트 이동 복사를 클릭을 하고, 자, 시트를, 자, 워크시트 관리하기 쪽으로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한 후에 확인하게 되면 시트 1이 하나 복사가 되어집니다. 자, 혹은 자,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이동 복사를 선택한 후에, 자, 복사본 만들기를 하고 다시 해당되는 위치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또 시트가 하나 복사가 되어지죠. 자, 다시 우측 클릭을 하고 이동 복사, 자, 홈 탭에서 셀 그룹의 서식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하든지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복사본 만들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동이 되죠. 만약에 통합 문서가 여러 개 있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통합 문서에, 자, 시트 1이 이동을 시켜 주겠네요. 자, 시트 1이라는 워크시트는 사라지고 없죠.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반드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워크시트 관리하기 탭,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삭제.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이름 바꾸고 워크시트 이동 복사를 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 보았고요. 자, 워크시트를 우리가 숨기고 숨기기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시트 두 번째 워크시트에 가서, 자, 숨길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나고요. 숨기기예요. 숨기기. 자, 내가 열머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면 숨기기는 이 열을 숨긴, 열 해당되는 열을 숨기죠. 행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숨기기를 하면, 자, 행을 숨기죠. 자,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 영역에서 우클릭을 하고 숨기기를 하면 워크시트를 숨깁니다. 자, 숨겨진 워크시트를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자, 아무 워크시트 영역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로 확인 메뉴를 통해서 숨기기 취소가 활성이 되어져 있죠. 클릭하면, 자, 숨겨져 있는 시트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하면 숨긴 시트를 다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여러분만 아는 어떤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워크시트 관리하기 10번째, 워크시트 보호 그리고 보호 해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자, 글꼴 클립보드 영역에 보면 글꼴에 가면 여기 확장 버튼이 하나 보여요. 클릭을 하면 단축키는 우리 셀 서식이에요. 자, 셀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아래쪽에 보면 셀 서식 클릭을 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나죠. 그리고 홈 탭에서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의 이렇게 확장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나타나줘요. 맨 오른쪽에 보면 보호 탭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잠금 숨김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잠금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잠겨져 있다. 열쇠로 잠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워크시트를 보호하고 해제하려고 하면 그쵸? 자, 워크시트를 보호, 해제. 자,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중요한 데이터는 변경되어지거나 혹은 삭제되어지거나 혹은 이동되어지면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워크시트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된 워크시트에는 셀을 입력하거나 행이나 열을 혹은 삭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1111 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이 워크시트 탭에서 자, 이 워크시트에 우리는 홈에 셀 그룹에 서식에 가서 시트 보호라고 하는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잠긴 셀을 선택하거나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거나 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이렇게 뭐 숫자 1을 하나만 집어넣을까요?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1을 넣고 확인하게 되면 자, 숫자를 자, 내가 어떤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입력이 안 되어져요. 마우스 우측 키를 해서 삭제를 하려고 해도 삭제 버튼이 비활성되어져 있어요. 자, 특정 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자,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지금 시트 보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죠? 시트 보호 해제를 하겠습니다. 암호 1 하게 되면 지금은 어때요?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모든 셀은 시트 보호가 되어져 있어요. 셀 보호가 되어 있어요. 잠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잠시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셀 서식에서 보호 잠겨져 있다 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이 시트에서 나는 표를 이만큼 그리고 자, 이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에 대해서 잠금을 해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셀 서식에 시트 보호를 하고 지금은 이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표시를 해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자 이렇게 라인을 쳐놓은 바깥쪽 영역에 대해서는 입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락이 걸려져 있는 전체 시트 보호 해제를 할게요. 자, 락이 걸려져 있는 이 영역이었죠. 이 영역을 어떻게 했어요? 세일스식에서 잠금 처리를 해제했죠. 그러니까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입력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잠금 처리를 해서 시트 보호를 하고 시트 보호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기 원하는 자, 사용자가 일정 부분 워크시트 일정 부분만 입력을 허용을 해주기를 바랄 때에 이와 같은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하나의 팁이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문서를 만들 때 건들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는 시트에서 잠금 처리를 하고 그 해당되는 시트에서 변경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고 문서를 공유를 하시면 여러분들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워크시트 관리하는 부분 내용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엑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